안녕하세요,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김용무협 소설 속 등장하는 최고의 권법 베스트 11입니다. 재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10위는 쌍풍관이입니다. 무당무공의 등봉조국의 경지에 이른 유연주가 송청서와의 대결에서 6합경 가운데 참봉과 나시 두 경력을 펼쳐 송청서의 두 팔을 부러뜨리며 구흥백골조를 무력화한 다음 쌍풍관이라는 쌍권을 송청서의 양귀를 향해 가격하게 되고 송청서는 그 즉시 두개골이 파열됩니다. 상당히 무서운 일건이었지요. 9위는 태조장권입니다. 촌용팔부에서 교봉이 천하의 영웅들과 생사의 결전을 할 당시 사용하는 무공으로 소림에서 천축신공을 사용하자 이에 태조장권으로 호응하여 후발제인의 신기를 보여주는 소봉입니다. 이에 화가 난 현자가 어찌 오랑캐가 중원의 무공을 사용하냐고 화를 내니 소림 역시 서역에서 온 무공이 아니냐고 반문해버리며 현난을 벙찌게 만들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8위는 무당장권입니다. 무당파의 인문무공으로 권법의 초식은 오묘하지 않으나 다른 문파의 무공과는 달리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고 약한 힘으로 센 힘을 이기는 수법입니다. 자기의 센 힘으로 적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경력을 그대로 되돌려 쳐서 상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수법은 옛날에 각원대사가 읊은 구양진경 가운데 이유극강의 원리를 장산봉이 도입한 것입니다. 7위는 32세 무당권법입니다. 의천도용기 속 장취산이 뗏목 위에서 장무기에게 전수해준 무당파의 무공입니다. 주구진을 위해 위벽과 싸울 때 장무기가 위벽을 다치게 하고 위벽 주구진 무청령의 합공을 막아내기 위해 펼친 무공입니다. 6위는 나한권입니다. 소림사의 정통무예 중 하나입니다. 소림의 기본 인문무공으로 나한권과 위타저가 기본인데 촌용팔부에서 허죽이 이 나한권과 위타저로 대윤명왕 군마지를 대적한 적이 있습니다. 별 다른 점이 없는 기본 무공이지만 허죽의 내공이 워낙에 깊어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천도용기에서는 장산봉이 나한권을 시전하는 인형에게서 무공을 익힌 후 하족도를 물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장군보는 소림에서 축출되고 무당파를 세우게 되지요. 5위는 영사권법입니다. 소독 구양봉이 만든 무공으로 구양극에게도 전수한 무공인데요. 독사의 움직임을 보고 만든 권법으로 마치 두 팔이 뱀처럼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권법의 비결은 팔을 움직일 때 굽혀질 수 없는 부분을 굽히는 데 있어서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에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주먹을 뻗는 방위가 워낙 독특하여 적이 볼 때는 마치 뱀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절을 움직이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 한번 보고 연구하고 나면 금나수 등으로 얼마든지 초식을 파해하고 거꾸로 유리함을 취할 수 있기에 비장의 수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4위는 미녀권법입니다. 고묘파의 권법으로 고대로부터 이름난 여인들의 변화무쌍한 자태와 심리를 초식으로 표현하는 권법으로 각 초식마다 모티브가 된 여인과 그녀의 얽힌 고사가 있는 무공입니다. 고묘파의 무공답게 절묘하고 쾌속한 초소를 바탕으로 하며 마지막 초식인 고묘유거는 양과가 만든 것으로 사조인 임조영이 천하제일의 무공과 절세의 미모를 갖췄음에도 고묘에서 외로이 생을 마감한 것이 안타까워 만든 초식으로 소용녀의 자태를 본뜬 것이라 합니다. 3위는 칠상권입니다. 사손이 원수이자 스승인 성군에게 대적하기 위해 익힌 공동파의 진산절기 무공으로 이 일권에는 강맹, 음유, 강중유유, 유중유강, 횡출, 직송, 내축 등의 7줄기의 경력이 함유되어 있어 적은 첫째 줄기의 경력은 감당해도 둘째 줄기의 경력은 막아내지 못하며 설령 둘째 줄기의 경력까지는 감당해낸다 해도 셋째 줄기의 경력을 막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칠상권의 공공은 한 번씩 익힐 때마다 내장이 한 번의 손상을 입게 되고 칠상이란 음약의 이기와 심장은 화, 폐는 금, 신장은 수, 비장은 토, 간장은 목에 해당하는 오행을 합쳐 칠상이라 합니다. 사손은 이 칠상권으로 인해 발작을 하게 됩니다.
2위는 태극권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무공이기도 한 태극권은 소설상 장산봉이 창시한 무공으로 등장하며 자신의 무공을 사용할 수 없는 페널티를 받은 장무기에게 즉석에서 장산봉이 무공을 전수해줌으로써 시전하게 됩니다. 원리는 후발 제인으로 상대의 공격을 흐르듯 자연스럽게 찾아내며 자신을 버리고 공격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을 요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망의 1위는 바로 공명권입니다. 축하합니다. 도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공명권은 강함에 강함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허실을 통하여 맞서는 원리를 지닌 상승의 무공입니다. 강의 무공인 항용 18장과 대비되는 유의 무공으로 상대의 강한 힘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고 오히려 상대를 쓰러뜨리는 특징이 있으며 16구결과 총 72도의 권로가 있습니다. 요지는 202명으로 그릇은 중간에 빈 곳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담고 방은 창과 문이 있어야 쓸모가 있다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그릇은 중간에 빈 곳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담고 방은 창과 문이 있어 빛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무궁의 특성상 상대의 강맹한 힘을 허치게 만들어 자신을 유리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네, 이렇게 10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합류할 최후의 무공은 과연 무엇? 네, 마지막으로 합류할 최후의 무공은 바로 나한복호건이었습니다. 나한복호건은 소림사의 지유선압파의 무공으로 고목대사의 수제자이자 육승풍의 아들인 육관영이 사용하는 권법입니다. 황약사는 선압파를 철저히 무시하고 육관영을 도손으로 받아들이죠. 이상으로 순위뉴스 101 김용무협속 권법 베스트 1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